계속 영상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91쪽에 맨 아래 작은 글씨가 있어요. 자, 이건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자, 사람이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할 때, 의사 전달, 의사소통을 할 때,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자, 목소리의 어조, 목소리가 높다 낮다 이런 것들, 그리고 얼굴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인 표현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뭐 난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유튜브에다가 소개팅 검색하면 이거 금방 나와요. 소개팅이라고 검색을 하면 영상이 한 1000개 이상 나올 건데, 거기에서 이제 소개팅 뭐 잘하는 방법 이런 거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그런 영상들을 보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얘기가 거의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 첫인상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192쪽입니다. 그 그림보다는 그 그림 밑에 한 6줄 내려오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의미로 해석할지를 결정하는 참조 대상이 있어야 된다. 자, 참조 대상이란 방금 직전 영상에서 그냥 단순히 가리키는 것만으로는 의미를 자, 부여하거나 뜻을 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조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뭐 빨간색, 노란색, 자, 그리고 초록색. 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 뭔가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아, 신호등. 이런 게 참조 대상의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람 모양, 위에는 빨간색, 아래는 녹색. 이러면 이제 그 보행자 신호등이죠. 자, 이런 식으로 참조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193쪽에 위에서 12번째 점을 내려오면은 사람 이름이 하나 나와요. 아주 유명한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얘기인데, 비트겐슈타인이 언어의 한계가 세계의 한계라고 규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자, 언어의 한계가 세계의 한계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하루에 몇 개의 단어를 사용하는지를 한 번쯤 고민해 보십시오. 그냥요, 대충요. 자, 아침에 딱 눈 뜨면서부터 내가 몇 개의 단어, 물 마셔야 되겠다, 뭐 이거 저거, 오늘 영상 뭐 공부해야지, 뭐 이런 등등등의 단어를 다 폈을 때, 자, 언어의 그 단어의 그 활용성이라 그러거든요. 내가 많은 단어를 잘 이용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사고력이 높다고 보통 봐요. 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이론들인데, 자, 우리 어린이를 다시 한번 얘기를 들자고요. 너 그런 단어 어디서 들었니? 너 그런 말 어디서 배웠어? 특히 뭐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 욕하는 거, 아이가 욕하는 거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야, 너 그런 단어 어디서 들었어? 자, 근데 이제 그게 물론 나쁜 거이겠지만 그 어린이 입장에서는 여러 번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상황이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뭐 흔히 말하는 비속어를 포함해서 단어의 개수를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그만큼 사고의 폭이 넓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대학 교육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냐면요. 뭐 복잡한 얘기 생략하고요. 197쪽이요. 아래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언어와 의식과는 상관없이 대상이 존재한다. 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내가 말을 하건 안 하건 간에 태양은 항상 떠 있어요. 그리고 태양은 지죠. 내가 말을 하건 안 하건, 그리고 뭐 그것을 가리키든 안 가리키든 다른 뜨고 다른 져요. 이런 의미의 자연 대상인 경우는 언어와 상관이 없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좀 그 추상적인 거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태양이라고 한다면 강한 것.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들 보면 보통 빨간색으로 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한 것, 빨간색. 그 다음 절대적인 존재라고 옛날부터 믿어왔죠. 특히 서양 문화에서는 이 빨간 태양에 대한 그 좀 숭배, 잘 모시는 그런 이제 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했고, 뭐 이게 RA요, 라라고 하죠. RA, 라라는 거요. 자, 뭐 이집트와 같은 경우는
이 RA라고 라라고 말하는 것을 일종의 신으로 표현을 한 거죠. 자, RA라는 접두사가 영어에 붙으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자, TIO. 자, 레이시오라는 거는 이 원의 반경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RATIO. 아마 제가 철자가 맞을 겁니다. 이게 반경 같은 거, 이렇게 원의 반경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radiation. 자, 이것은 이제 방사능 같은 거, 이렇게 넓게 퍼져나간다는 얘기고요. 라디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라디오 들을 때 라디오. 자, 디오라는 거는 청중이에요. 디오라는 전미사는 청중인 거고, 라라는 게 붙으면, 듣는데, 다 듣는 거예요. 넓게 퍼져나간다는 게 보통 RA의 접두사입니다. 자, 이게 벌써 제가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해가 이런 역사가 있고, 거기서 파생되는 단어가 이런 것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자연대상인 경우는 내 언어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건 맞는데, 이미 제가 의미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나름대로는 정확하게요. 그래서 이게 언어는 대상과 의미가 굉장히 많이 겹쳐요. 그리고 달은 어떻습니까? 동양에서는 해도 중요하지만 달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같은 데서는 한자를 쓰는 문화권에서 달이라는 것은 자, 예전부터 임금을 뜻합니다. 달은 왕을 뜻하는 거예요. 자, 왜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왕으로 뜻해요. 실제로는 달, 예를 들어서 이제 시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워하는 사람을 달로 표현하기도 하고, 왕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태양을 우리 동양에서도, 동북아시아에서도 태양을 왕으로 표시한다면 달은 왕비로 표시해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건데, 나름대로 자, 언어와 대상이 엄청나게 의미가 엮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0쪽이요. 200쪽에 중간에 이런 게 있어요. 그 2892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자, 어떤 표현이 자, 특정 대상과의 관계에서 강한 엄밀성을 갖는다면 우리는 언어가 의미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해, 달, 물. 그거는 뭔지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구분이 되잖아요. 해, 달, 물이 섞일 일은 없단 말이에요. 구분이 되기 때문에 혼란이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201쪽이에요. 201쪽이 위에서 7번째 줄인데, 대칭적 관계를 맺는 대상으로 의미를 부여한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게 대칭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수학이에요. 인도에서 0이라는 개념을 발견을 했죠. 자, 플러스 0, 마이너스잖아요. 이 개념이 대칭성 개념이에요. 자, 수학은 철저하게 기호로 이제 이루어진 건데, 이게 한쪽으로만 이 어떤 세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반대쪽으로도 뭔가 세상이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수학에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창피한 얘기인데, 옛날에 수학 이렇게 풀다가 답을 모르겠어요. 그럼 0 또는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대충 이거 쓰면은 수학 정말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0 쓰고 마이너스 1 쓰고 1 쓰고 이런 거 몇 개 쓰면은 얼추 한두 개는 맞아요. 이게 지금 농담 같은 얘기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을 거지만, 수학은 일단 아주 대칭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중앙이라고 볼 수 있는, 이른바 중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0을 기점으로 답이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초등수학 같은 경우, 이제 고등수학이나 이런 말고 초등수학 개념에서는 0이 굉장히 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대칭적인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보면은 이렇게, 저도 참 이런 말 오랜만에 쓰는데, 이렇게 는이라고 등호 있죠. 등호 이렇게 보통 향한다 그러죠. 넘기고 빼고 넘기고 하잖아요. 이쪽에 더하면 이쪽에 빼야 되고, 이쪽에 빼면 이쪽에 더해야 되고, 그게 이제 등호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대칭성의 가장 완벽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연 언어는 당연히 명확성.
그리고 뭐 이 독립성 존재한다는 얘기, 해, 달, 물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연 언어는 자연들 대상으로 하는 언어는 쉬워요. 야, 해가 뭐야? 저거. 가리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돼요. 야, 달이 뭐야? 그럼 달을 설명하려고 하려면 한참 걸린단 말이에요. 달 저거, 밤에 저게 달이야. 북두칠성이 뭐야? 저렇게 생긴 거. 아,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자, 그래서 부분을 잘 알면은 전체를 잘 알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강의 교재 요 5번에 썼는데, 단어도 알고 수어도 많이 알고 고사성어를 많이 알면, 특히 속담, 여기 지금 외국인 학생들도 계신데 그 나라의 속담도 알고 대한민국의 속담도 같이 알면 의외로 비슷한 거 많아요. 사람이 생각하는 게 비슷해요. 뭐 우물한 개구리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이야기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외국인 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 나라 속담과 한국 속담을 한번 같이 좀 적당히 시간 내서 몇 개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의외로 비슷한 거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202쪽까지 했습니다. 자, 202쪽까지 했는데 오늘 얘기한 건 어려운 거는 없어요. 어려운 건 없는데 언어가 굉장히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고 많은 것을 의미를 담을 수도 있고 사람들의 생각이 제각각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언어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중간고사 끝난 줄 해가지고 수업을 제가 많이 안 하는 거고요. 이제 이 영상 다음 주 영상부터는 진도가 조금 빨라요. 진도가 좀 빨라서 그 내용이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진도가 빠르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